예, 시사용어 브리핑부터 가도록 하죠. 시사용어 브리핑 보면은 아웃키 법칙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웃키 법칙이라는 게 실제로 내각관광자 아웃키 미사오가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50% 확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이제 50% 확보가 안 되게 되면 내각 지지에 여당 지지에 50%가 안 되게 되면은 분명히 실각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50% 이상을 가져가야 된다는데 그 전에 이제 26년 이제 정권을 지배했던 이제 사망을 했었던 이전에 그 아베 정권 같은 아베 신조 같은 경우는 이것을 유지를 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고 지금 기시다 정권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시다 정권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지금 이게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된 거고 실제 여기서 지금 나타나야 되는 아선외곽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낮은 상황이고 이게 지금 50%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되지 않을 거다. 27.8%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뭐 여기서는 뭐 지금 마인치 지휘통신 여기서는 말할 필요가 없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워낙 인기가 없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다른 건 아니죠. 30% 초반인데 지금 뭐 이번에 그 엑스포 이후로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이 점점씩 이제 경신의 경신 계속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실제 아웃키 법칙 때문에 이제 정권 퇴진까지 이제 갈 수 있는 위치까지 갔다. 결국 이 다음에 총선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법칙 자체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가지가 내각 지지와 여당 지지의 합계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어떤 그들의 정권 유지에 대한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와이프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것에 대한 얘기냐면 지금 가족이 이렇게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남아서 계속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디지털 영생이라고 부르죠. 나온 지는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 가족이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상실감은 굉장히 크죠.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이제 보내드렸습니다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계속 뵐 수 없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뭐 두 분 다 이제 낙골당에 가면 이제 사진이 있죠. 그래서 뵈러 갑니다만 아무튼 그게 이제 디지털로서 이게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워낙 뭐 가짜뉴스 영상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영상 속에서 이걸 보여주고 이제 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디지털 도플갱어, 디지털 아바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LC이고 그 지식이나 이제 정보를 집어넣게 됨으로써 이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가상현실처럼 VR처럼 만들게 되는 건데 아,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겠구나라는 거지. 이게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것은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칠 권리라는 게 있어요.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이것을 침해한다라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됩니다만 한편으로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것도 있겠다. 또한 이쪽에 대한 상실감이 커서 굉장히 이제 어떤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심리적 치료나 위안을 줄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이제 가족 중에 윗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죽었을 경우 같은 경우 그 상실감은 정말 단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내장 장기가 끊어지는 기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 실제로 이제 KT나 영상을 통해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례도 있다. 디지털 영상의 표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린플루언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린플루언서 같은 경우 인플루언서하고 좀 다르죠. 예, 플루언서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표현에 대해서 영향력 가진 사람인데 이제 그린 인플루언서에서 그린플루언서라는 표현을 한 거는 실제로 이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단순히 이제 그린 슈머라고 그래서 그린 컨슈머, 환경을 걱정하는, 환경을 고려하는 항상 소비를 하는 컨슈머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린플루언서는 소비를 넘어서서 이제 생산을 넘어서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환경 속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사들, 강사들 보이고 콘텐츠 크리에이터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리더나 캠페인 진행하는 사람들까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이제 플루언서의 단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그림과 관련된 신조어들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권보호사법인데 지금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이 교권에 대해서 보호한다. 이전까지는 계속 학생인권 조례 2002년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반면
최근에 어떤 교사들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침해되는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게 교대라고도 하죠.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교사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직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지원율이 진짜 급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실제로 이제 교사라는 직업군에 대해서 여전히 인기는 있습니다만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점점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어떤 회의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가 이제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규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원지휘법에 대한 얘기, 교권법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교원 징계 이제 처분에 대해서 이제 제한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있는 거고요.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행위에서 제해야 된다. 학생 생활 지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 뭐 나 때는 마리아를 얘기를 할 필요는 저는 그냥 때렸어요. 그냥 주먹으로 뭐 싸대기 때리고 발 차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비교할 정도가 아니게 지금은 이제 선을 안 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해보면 맞을 만한 애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때리면 안 되죠. 때리면 안 되는데 쟤는 정말 맞더라도 우리가 정말 쟤는 감싸줄 수가 없네. 뭐 이런 경우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 고등학교는 이제 거의 뭐 소원화됐죠. 거의 유리 단계까지 왔죠.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서 굳이 참여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학교를 나오지 않는 애들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고 초중등 교육기회주법, 유아교육법 여기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니다. 그다음에 교육교육 개정안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이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이제 가서 이제 선 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을 막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교권 보호에 대해서 학교 차원에서 힘들다 보니까 경찰을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만 교권보호사법에서 지금 이걸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감들이나 이제 교육부 장관이 계속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전에와는 다르게 정말 학생 인권이 아니라 교권에 대해서 그 전보다 정말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지금 보면요. 아파트가 신축인데요. 신축인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짓담한 아파트입니다. 흉물처럼 이렇게 된 것처럼 런웨이라는 여기 이름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건설하다가 이제 1년 이상 이제 방치가 되다 보니까 흉물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좋지 않은 아파트, 짓담한 아파트라는 개념으로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이 부동산 열풍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많은 곳에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짓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완전히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기업에서 이제 돈을 이제 확보를 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경제황식일 때 부동산 개발업이라는 게 아파트라는 게 한 번에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때는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것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 통제다 경기 침체까지 겹치다 보고 코로나 시대 겹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중단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사회 문제를 꺼지고 있고 이런 유령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 중국에 있고요. 집값 하락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뭐 헝다 사태도 그렇습니다만 헝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제 부동산 회사도 있거든요. 지금 자금난 겪고 있는 중국 회사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드누프인데 뭐 강달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악순환에 대해서 이제 드누프를 씁니다. 파멸의 권리인데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악순환을 드누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여러분들 악순환 이런 것도 있죠. 뭐 재밌게 놀았는데 밤을 샜어. 그 다음 수업 못 가니까 결국 늦게 일어났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악순환 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는데 강달러 되면 제조업 둔화돼. 그러니까 돈이 이제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원자재 가격 하락하다 보니까 무역 둔화돼. 그러니까 성장세 우려되니까 또 금리 높아져. 그러니까 이게 무한으로 드누프가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금융시장에서 달러 강세 때문에 나타난 현상 때문에 지금 드누프 나타나겠다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일자리 급감 때문에 디트로이트에서 지금 나타나는 거 인구가 세수가 감소한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뭐 마약 막 좀비 같은 사람들 다니기도 했죠. 치안부재 때문에 우번지도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하게 됨으로써 이제 드누프가 나타나고 미국 사회에 나타나는 어떤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악순환 드누프라는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인차 비율인데 이제 색깔 보세요. 초록색으로 지금 하게 되고 예전에 막 외제차 이렇게 젊은 사람 끌고 다니고 이렇게 법인차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등록 번호에 대해서 색깔 바꾸겠다라는 거죠.
색상에 대해서 지금 바꾸는 2024년부터 이제 앞으로 법인차 같은 경우는 초록 색깔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고가 차량 리스를 이제 해갖고 사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법인차라는 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2월 지나면 새해부터는 초록색 차량 법인차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법인차의 특징이 8천만 원 이상이다 보니까 법인가이다 보니까 이제 비싼 차들만 그렇게 되는 거지 가격 낮은 것들에 대해서 법인차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이렇게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이게 왜 법인차를 사용하냐면 세금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어떤 법인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 세금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줄어들게 되니까 법인차를 활용해서 이 비싼 차를 끄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잘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색깔 갖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판다애교라고 부르죠. 처음에 이제 판다를 보냈을 때 이제 굉장히 판다애교는 중국에서 이제 완화적으로 다른 게 친하게 지낸다라는 그런 의미다. 그러면 징벌적 판다애교는 뭐냐면 다시 이제 회수를 하는 거죠. 대형식으로 보낸 걸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저한테는 자연농원지 에버랜드라고 부르는데 판다 구경 갔었거든요. 이제 지금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임대 종료됐으니까 판다 돌려달라라고 해서 자식도 태어나고 했습니다만 이제 중국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7마리, 3마리는 돌려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징벌적 판다 외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전까지 우호적으로 했었던 외교에서 이제 강으로 바뀌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모두예술극장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요. 이제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예술극장으로서 하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공연하는 데 대해서 장애인들 하니까 어떤 공연 하지? 댄스 공연도 하고요. 연극도 하고요. 진짜 뭐 그러니까 노래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채롭게 뮤지컬 같은 것도 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면 점자 안내판, 시각 안내 막 이런 거라든지 공연하는데 이제 보일 때 색감으로 보여준다든지 소리로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모두예술극장 충정도에 위치해 있고 이걸 만들게 됨으로써 장애인들이 자신들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이제 제약 없이 어떤 장애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예술을 표현할 수 있는 극장을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뛰어난 예술극장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코머니 포인트라고 그래서 이제 기업은행 거 있습니다만 다른 데도 있고 어디로든 그린카드 이거 출시됐다라고 해서 있고 카드 홍보는 아니고요. 당연히 이게 환경보호죠. 탄소중립 생활 실천하게 되면 거기서 포인트 많이 쌓아주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은행들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탄소중립을 생활 실천을 통해서 어떤 한도에서 이제 하게 되면 거기서 포인트 쌓는 것들 많이 늘어나는 거. 친환경 소비 문화에 대해서 약정된 것만큼 하게 되면 주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카드 자체도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전기나 수소차 충전 같은 거, 수소차 쓸 때는 압도적으로 이게 유리하다고 하니까 보통 많이 쓰게 되겠죠. 자, 다이내믹 프라이싱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격 차별화라고 해서 지금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서비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격에 대해서 마구마구 바꾸는 것에 대해서 있는데 아마존 같은 데서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판매가에 대해서 이제 바뀌게 되면 다이내믹 프라이싱은 경쟁사나 이런 쪽에 가격을 정해놨으면 거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꿔야 되면서 하는 거고 실제 이제 이마트나 홈플러스 그리고 롯데마트 이제 경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이러한 다이내믹 프라이싱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전통적으로는 공급자가 그냥 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초기 다이내믹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통해 가지고 가격에 대해서 다른 데서 저거 했네 그럼 이렇게 되고 다나와 같은 데 업체에서 이거 많이 있었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바꿉니다. 수요 빅데이터 단순히 그쪽이 싸게 판다가 아니라 저쪽에서 사게 되고 쿠팡 같은 데가 이거 시스템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타나고 이 쿠폰 같은 거 발행해가지고 실제 가격보다 이 쿠폰 가격 보여준 다음 쿠폰 발급받게 되면은 이거 해줄게. 그러면은 가입자도 늘릴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다이내믹 프라이싱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이게 또 아마존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죠. 지금 뭐 중국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항의 축 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헤즈볼라, 레바논, 하마스, 이슬라믹 지하드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항의 축으로 이제 들어간 것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저항의 축은 소위 말하는 이란에 지원받는 반이스라엘 단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원받고 지금의 뭐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이 계속 가해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고 실제로 이제 이란의 지원 저항의 축이 계속 개입이 됐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 확대될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주축에 되는 저항의 축에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월복리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으면 100만 원 1년 10번 해가지고 됐는데 이게 지금 단기로 지금 10번만 하면 이거 되니? 라고 했었는데 가로 같은 경우는 이제 단복리를 섞었다. 단기하고 장기를 섞었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세력 같은 경우는 단기 그냥 100만 원 한 방에 했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보지 않아도 얘가 더 많이 벌. 장기로 하니까 많이 벌죠. 복리로 쌓이게 되는 건데 근데 엑스차이가 좀 큽니다. 279만 원, 근데 1717만 원. 그래서 이게 차이가 1717만 원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묶인 기간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모두 월복리 100만 원 1년 10번인데 여기 보면 1년 10번이고 5년 2번, 그다음 50만 원 10년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한 번에 묶어 놓고 이렇게 되는 건데 X 자체가 50만 원 10년 동안 돈을 절대 찾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가로 저축이 바로 이겁니다. 장기로 저축했을 때 이 복리로 불어나는 게 정말 크다. 복리는 뭐 마법이다 이런 말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중장기 저축에 대해서 지금 기간별로 많이 하고 비과세 상품들 많으니까 이게 더 유리하다라는 건데 장기 저축에 대해서 이거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이런 이득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뭐 이제 42%, 47% 가장 최근에 본 자료입니다만 바이든이 42%, 트럼프가 47%.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역전을 한 상태예요. 마가라고 부르죠. 굉장히 강력한 Make America Great Again 나와 있죠. 강경파입니다.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마가라고 부르고 이들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 의원이나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부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Real America Speaks to 마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고요. 이 트럼프 지지층이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표현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 바이든의 인기가 떨어지고 좀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가 재당선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라는 거 지금 미국의 분석입니다. 자, 크럭이죠. 지금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 인공지능의 지금 발달, AI 발달이라고 해서 인공지능과 생성 AI 챗봇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 대해서 했는데 실제 이제 프리미엄 플러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챗GPT로 공식으로 돈을 받고 하는 서비스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한때 열풍 있다가 설명드렸는데 국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써보게 되니까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속도에 대해서도 있고 구글 바드 같은 경우도 한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다듬어진 상황이지라 개인적으로 지금 뭐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얻거나 하는 거 이제 유용하거든요. 근데 뭐 저도 아직 덜 익숙하지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받는 것들이 되는데 어디까지 더 진화할까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기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AI 챗봇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일론 머스크가 이끌었다라는 거 문제 출제될 가능성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이사 제도죠. 선임 사회이사 제도라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지금 삼성전자에다가 선임 사회이사 제도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하이닉스가 이미 이전에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처음될 때 삼성에서 지금 이거 선임 사회이사에서 하겠다. 그래서 이 사회 내에서 지금 어느 정도 균형유지나 견제를 지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이사가 이사 이정짓 할 경우에 선임 사회이사 선출해서 균형유지, 견제의 균형을 좀 가동하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죠. 이사회 중심 경영 도입한 거에 대해서 지금 보자면 한국같은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는데 이런 사회이사 도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올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지배구조법에서 선임 사회에서 하게 되면은 서로 견제 균형이 늘어나니까 균형 있는 이제 경영에 대해서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 사례에 해당합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순환자원이라는 거 실제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순환자원은 이전에 썼던 자원에 대해 리사이클링이랑 우리 표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활용 가치가 높은 폐자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분류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순환자원 인정제도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전까지 이제 그 순환자원에 대해서 유상거래 같은 것들 사실 당근마켓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는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규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규제 면제 대상으로 늘려주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활용을 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활용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쓰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이걸 활용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게 있고 뭐 옷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재활용자 고물상에서 이전까지 썼었던 것들 중에서 정말 쓸만한 것들 재활용해서 정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우리 기출문제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노벨문학상 수상한 노르웨이 출신의 작가 이번에 받은 문학상 작가에 대한 물어본 것 중에 연포세죠.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로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될 거고, 나왔을 때 이제 뭐 다른 작가들을 이제 검색을 하기보다는요, 기존 작가 이제 한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뭐 여러분이 쓰는 분야에 따라서 물어볼 수 있는 이제 노벨상 수상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뉴시스에서 물어본 거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언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줘야 되겠죠. 자, 어른이 마치 아이처럼 젊고 개성 있게 생활하려고 하는 개인적 풍조입니다. 과거부터 있었다라기보다는 이전까지 있는 거, 레버랜드 신드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실제 젊게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이 든 거보다는 뭐 레트로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성인인데 지금 아이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어른처럼 살아야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원하는 방식대로 표현하고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고요. 이걸 표현한 게 네버랜드입니다. 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하마스에 대한 얘기고요. 보시면 이란과 같은 종파인 시아파. 하마스는 스아파가 아니라 스니파에 속한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시아파 같은 경우 이제 스니파, 시아파의 차이 분명히 점검하고 기억하셨죠? 팔레스타인 해방 당연히 합니다만 이 이란이 뒤에서 지지하고 있는 이제 저항의 축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리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이슬람 저항운동이고요. 가자지구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하마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니파 원리주의 이제 따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가 하마스 여기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아파하고 차이가 있다. 자, 최근 도입과 알려진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 아까 봤었죠? 초록색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초록색 번호판 연두색으로 바뀐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이상 기준도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는 데 성공한 국가라고 했어요. 여기서 실제 우주선을 처음 보낸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제 탐사선을 안착시킨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처음에 갔었던 러시아 얘기,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안착이 2023년 8월에 인도가 이제 여기 가서 안착을 시켰죠. 그래서 실제로 남극 착륙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 착륙에 남극에다 갖다 놨다는 것이 하나의 의미가 있었고 인도 골라주셔야 됩니다. 6번 한국형 삼축 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는 삼축 체계는 미사일 선제 대응 방법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다뤘던 것 중에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K 시리즈들 다 들어갔고 마지막에 있는 WMD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K라는 것에 대해서 코리아 항상 집어넣고 있는데 코리아가 아니라 사실은 킬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갔었고요. WMD는 여기 들어간 내용이 아닙니다. 자, 다음 중 특례시에 해당하지 않는 특례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일정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명 이상 몰리게 돼 15만 명인가요? 이제 도시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100만 명 이상이 밀집하게 되면 어떤 특례시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례시로 승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광역시 육박하는 인구가 이제 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게 돼서 특례시라고 불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행 특례시라고 불렀을 때 나타나는 데가 여기 고양시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 분교에는 있고 수원이나 용인 같은 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성남시는 여기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1번입니다. 정부가 처리 지원 사원을 벌이고 있는 지붕용 슬레이트에서 검출되는 발암물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흡입하는 게 굉장히 위험이 된다는 슬레이트 하게 되면 항상 성면 가루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3번이죠. 자, 다음 중 직접세에 해당하는 세금은 직접세, 간접세 분류에 대해서 뭐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끔씩 나올 때마다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직접세 대표적인 게 법인세에 해당하는 거죠. 인지세나 부가세, 개별소비세 같은 거 우리가 그만큼 소비를 했었을 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법인세는 대표적인 직접세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는 뭐 상속이나 소득세 같은 것들 여기서 포함시킬 수 있겠죠. 10번 최근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용하는 경영기준 ESG에 해당하지 않는 요소는 자 ESG라고 했습니다. Environment, 환경이라는 게 있고요. S 같은 경우 이제 Social, 사회적 기업이란 말 많이 쓰죠. 거기서 있고 G라는 거에서 이제 Governance라고 해서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 사회적 책무나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건데 복지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1번 65세 이상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차지한 초고령화 시대를 등장하는 거 이전에 다뤘습니다만
고령화 사회가 있고 고령 사회가 있고 초고령화 사회가 있다라고 해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 7%, 그 다음에 14%가 이제 고령 사회, 그 다음에 초고령화 사회가 20% 이제 위치하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금방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초고령화 사회가 됐으면 슈퍼에이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38년인가요? 그때 이제 가게 되면은 바로 여기 들어갈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12번 AI 챗봇 등 생성 인거지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허상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건데 hallucination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하다가 유명한 것들 시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도 않은 건데 존재하지라도 마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hallucination 효과 같은 경우, 현상 같은 경우는 실제 있지도 않은 정보에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중 뱃사람들이 쓰는 서남풍을 뜻하는 말은, 그래서 동서남북풍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서남풍 같은 경우는 서풍이 갈바람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남풍이 마파람이라고 부르는데 두 개 붙여서 갈마바람이라고 해서 4번 붙이게 됩니다. 자, 14번. 가장 늦은 시기 활동 음악가는 이라고 했는데, 시대순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알고 가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비발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바로크 시대였었고, 모차르트나 이제 하이든 같은 게 하이디리더 선배죠. 고전파에 해당하게 되고, 쇼팽 낭만주의 학파가 되니까 그 사이를 이제 고전과 연결한 사람이 베토벤 들어갔고, 쇼팽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2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15번. 다음 중 피아노 3중주에 쓰이는 악기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있습니다. 피아노 3중주 하게 되면 우선 피아노는 당연히 있겠죠. 피아노는 당연히 있고, 가장 대중화된 많이 쓰는 게 바이올린이고요. 이제 비올라하고 음계 자체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첼로가 이제 세 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에다가 비올라는 여기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피아노 치료라고 부르는 게 이 세 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비올라 골라주셔야 되고, 비올라 같은 경우는 음자리표도 좀 달라요. 가온 음자리라 그래서 형태 자체도 좀 생소하게 쓰게 되고, 언니라고 그러죠. 비올라는 조금 사이즈가 바이올린 조금 큰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번. 다음 문장에서 미칠지 외래의 포기가 옳은 것은, 오늘 정의점 뷔페 식당할 때 뷔페라는 표현은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건 익숙할 텐데, 앙케이트에서 앙케이트는 앙케트라는 표현으로 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액세서리가 아니라 액서서리라고 하죠. 그래서 앞장에 AC 그 나비 발음이라 해서 액을 붙이고요. 콩쿨이 아니라 콩크르 해서 뒤에 이제 띄어서 콩크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17번. 토마토에 함유된 붉은색 쇠로 항암장애 하는 것. 좀 유명하고, 뭐 애기 먹이니까 이제 많이 보이는 라이코펜이라고 하죠. 붉은색 쇠로 해서 항산화 작용한다 그래서 토마토 채소 분류되고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예, 베타카로틴하고 이 라이코펜 같은 경우는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도 하죠. 18번. 2023년 월 확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최대 국내 체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국내 체류 기간인데 이전에 6개월에서 이제 늘어나는 8개월로 지금 됐었죠. 그래서 시간 자체가 이제 5개월에서 체류 기간 짧다 그래갖고 늘려준 게 3개월 더 늘어서 8개월까지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번. 파리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파리 협정이라고 하고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됐다 그래서 협정이 이렇게 되고요. 교토의정서 대체돼서 이제 그 우리 온실가스 협정에 대해 대신하고 지구평균기온 2도 이상 오르게 하지 않자 약속한 거. 그래서 예전에 이제 로마 기후에서 이제 로마 그 표현이 기억 안 나네. 로마 되게 오래 전인데 그쪽에서 이제 1도 이상에서 지금 2도 이상 이렇게 나타났는데 2020년 만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2021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번. 개방형 클라우드와 폐쇄형 클라우드가 조합된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활동돼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 조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방형과 폐쇄형이 한꺼번에 쓰이게 되는 경우. 21번. 다음 중 안보협의체인 쿼드 플러스에 해당하는 국가가 아닌 것은,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 같이 하는 데가 아니라 지금 나눠져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안보협의체 쿼드 플러스에서 당연히 안보에 대한 대상이 되는 국가가 미국하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된 한국, 뉴질랜드 있고 베트남도 이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따라하게 되죠.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같이 하게 되는데 여기 포함된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이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국 1대1로 견제로 만들어진 거니까 중국은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입니다. 22번 태국 유명인들이 하나의 중국 무시한 SNS 게시물 촉발된 이제 반중국 이 반중국 이슈에 대해서 하는 건데 밀크티 동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독특한 그 문화를 유지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태국은 이전에도 이제 식민지를 한 번도 당하지 않았던 유일한 국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계속 하게 된 게 유명 인사들이 밀크티 동맹이라고 하게 되면서 SNS에 반중국에 대한 얘기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3번이죠. 23번 교육학의 하위학문의 안드라고지에 대한 설명을 잘못해서 안드라고지하고 이제 상대했던 페다고지라고 하고요. 널스라는 학자가 이제 만든 것 중에 하나죠. 널즈에 만든 이론 중에 안드라고지, 페다고지에서 페다고지는 아동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얘기고요. 안드라고지는 성인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교육 기법 같은 경우는 페다고지, 그래서 안드라고지가 아니고요. 페다고지와 반대되는 거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자발적인 학습법, 성인들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맞는 거죠. 자, 24번. 끝을 의문형으로 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 시청자의 사람들 과연 그런가? 라고 하면서 끝나게 되는 거. 이것은 옳은 행인가? 라고 하면서 아, 통제라? 하면서 막 이렇게 돼. 영단법은요. 느낌표가 들어간다면 서리법은 이제 물음표가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묻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묻게 되면서 의문 형태로 끝나게 되는 게 서리법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4번 골라주셔야 되겠죠. 지금 내용에 대해서 보자면 앞부분은 언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밀하게 묻고 있고 뒤쪽에 일반적인 재단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묻고 있다는 거 차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형태의 것들에 대해서 뒤에 있는 재단 문제들은 다른 보기들까지도 좀 참고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좀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더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